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연구소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PTR 토프메스 8000에 대한 그 항공 관측 자료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최종 보고에 앞서 이태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자료를 좀 일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프로세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주요하게 서울 상공에서 한번 이제 측정을 한 좀 완성된 어느 정도 좀 잘 측정이 된 자료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PTR 토프메스 측정 자료는 지금 PTR 매스 뷰어로 지금 자료를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뷰어를 킨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임의적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동이월 서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분석할 파일을 이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자료에 대해서 서울 관측이 20일 하고요. 그리고 여기 21일 그리고 23일 21일 22일 네 요렇게 3일입니다. 그래서 21, 22일 그래서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태안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갔고요. 그리고 21일에는 온전하게 서울 상공 비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비행을 했고 22일에는 오전에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요. 저희가 올라가는 과정에 다시 회항을 한 다음에 오후에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오후 서울 비행을 한 자료 하나에 대해서만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우선은 측정 자료의 좀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은 드리프트 볼테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수분 플로우 네 수분 플로우도 일정하죠. 네 H2O 플로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빠른 자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스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PTR 토프 8000 같은 경우에는 내부 캘리브레이션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교정, 질량 교정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물질로 이용하기도 하고 세 가지 물질로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한 대략 에버리지 스펙트럼을 대략 60개 정도, 즉 1분에 대한 스펙트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녹색 선을 센터로 맞춰주고요. 이 21.0210은 H3O 플러스 아이소토프입니다. 그래서 58 아이소토프, 즉 약 500배 500배 가량 이제 적은 것이죠. 그래서 21번하고 59번은 공기 중에 이제 풍부하게 존재하는 아세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선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두 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은 좀 약간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질, 네 가지 물질, 다섯 가지 물질, 물질을 많이 넣을수록 이러한 어떤 매스 에러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데, 다만 공기 중에 항상 존재하는 안정적인 물질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교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누르면은 칼리브레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개를 뭉쳐가지고 프로세싱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세스 과정은 로우 파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뭔가 완전히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예 다시 원 파일을 불러가지고 프로세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 교정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정성과 정량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딧 피크 데이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PTR 장비 이제 실제 플라잇을 할 때 우리가 넣어 놓은 매스 리스트예요. 그래서 매스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측정 중에는 우리가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스펙트럼을 우선 에버리지로 우선 바꿔요. 네, 전체 토탈 에버리지로 해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온 카운팅 하는 것은 H3O 18번입니다. 그래서 이 18번에 대한 어떤 값이 잘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징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이제 해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교정한 물질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확연하게 잘 구분이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해서 정리를 좀 해 놓았어요. 그래서 PTR 뷰어 프로젝트에 저는 2021년 에어크래프트 이렇게 피크 테이블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실제로 출력을 할 것들만 좀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18번,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 그리고 메탄올, 아세톤 이트릴, 그리고 이 케텐프로펜. 이 케텐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들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출원 쪽과 관련돼서 케텐과 프로펜을 이제 여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네, 아세톤은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DMS 같은 경우에는 저쪽 우리가 서해안 쪽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나가는 경우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아이소프린인데, 이 아이소프렌 쪽에 잠시만요. 제가 사는 곳에 소방서가 가깝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렇네요. 아무튼 이쪽에 아이소프린이 있고요. 이 아이소프렌 옆에 이제 퓨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물질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메틸 이제 비닐 케톤이 있고요. 그리고 메틸 에틸 이제 케톤이 있습니다. 이 MVK와 MEK는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단지 쪽에서 쉽게 관찰이 되고요. 특히 이제 MVK보다 이 MEK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상공, 도심 지역 상공에서도 주로 이제 잘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익히 아시겠지만, 그리고 피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선 표준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16번째 터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라운드에서 산림 어차피 풍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연적인 기온에 대한 VOC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전 물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항공권 측에서는 크게 좀 의미가 없어서 우선은 데이터 프로세싱은 우선 해 놓았지만 우선 이 친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15가지 물질을 이제 실제로 아웃풋을 이제 할 거고요. 항상 이 프라이머리 아이온, 이 기준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분석을 고도화하는 경우에 이 H3O에 대한 클러스터들까지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아이온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우선 H3O 하나, 지금 프라이머리 아이온 중에서도 우리 21번에서 매스 21번에서 관측되는 것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corrected CPS, 그리고 일테면 normalized 된 CPS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농도를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된.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미션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값 마찬가지로 제가 해놓은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값은 주로 안정적인 하이드로카본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시면 79번 그 이유부터 있죠. 자, 이건 프라이머리 아이온이고요. 벤젠, 뭐 톨렌, 뭐 자일렌, 뭐 트리메틸 벤젠, 뭐 트리클로로벤젠, 이와 같은 그 물질들로 트랜스미션을 해서 이온의 그 통과 효율을 이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이 있으면은 이론적으로 농도가 대략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계산을 한 농도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25%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프라이머리 아이온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멀티플라이어를 자 500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스칼에 섰을 때 60 그 사이클, 자 1분에 대한 어떤 에버리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로부터 읽어드리지 않고 저희가 요거를 고정값이기 때문에 P 드리프트를 자 2.15로, 그러니까 드리프트 관의 압력을 저는 이제 2.15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드리프트 볼테이지는 600V, 그리고 DX 36V, 그리고 온도, 자 T 드리프트의 온도를 60도로 그 셋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바로 프로세싱을 하면 되는데, 자 간혹 가다가 자 이와 같은 그 포르말데히드 메탄올 좀 더블 피크, 숄더되어 있는 그 피크들을 구분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앞쪽에 있는 거는 포르말데히드가 아니라 O2와 관련된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센터를 조정을 해서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을 이용을 해서 피크의 브루드 외도의 어떤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에버리징 값이라서 에버리징 값이기 때문에 이 어떤 매스 스펙트럼이 항상 일정한 포인트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즉 미묘하게 이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약간 드리프트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에버리징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숄더가 이렇게 뭐 걸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자 이 두 번째 얘가 이제 메탄올 피커거든요. 그래서 메탄올도 보면은 이쪽에 뭔가 걸쳐져 있는 뭐 다른 물질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그 드리프트, 그러니까 매스가 살짝 이렇게 쉬프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에버리징 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핏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AMS를 HR 처리를 하신 경험이 있으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세트알데하이드도 그렇고요. 아세트알데히드이고 이건 이제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요. 아세톤은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DMS는 살짝 시프트가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소프린이 이쪽에서 보통 나오는데 농도가 너무 낮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CPS 값을 보시면은 0.03입니다. 베이스가. 그리고 이쪽 0.03에서 0.05. 어떻게 보면 우리가 SMD를 나중에 이제 계산을 정밀하게 이제 정말 페이퍼라든지 그런 거 작성하실 때 SMD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 대비해서 이 피크의 높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물질을 쓸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MV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0.0, 0.03에서 0.08 대략 한 베이스 라인에서 한 2배, 2.5배 정도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MVK보다 MEK는 그나마 그래도 피크의 어떤 그 인텐시티 강도가 상당히 그래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를 깨끗하게 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MVK이고요. 요건 이제 다른 물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근데 피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피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는 주로 하이드로카본유하고 주로 하이드로카본에 이제 산소가 붙은, 그러니까 CH 계열하고 CHO 계열이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스가 같은 그 영역에서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CH 화합물 또는 이제 CH5 화합물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N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인트가 같은 매스 영역이라도 포인트가 아예 다른 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매스에 대한 것을 한 네 자리 정도, 뭐 한 첫째 소수점 첫째나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뭐 CN5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면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벤젠, 톨루엔 깨끗하게 나오고요. 자일렌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피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종 요것들을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크 테이블 저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트랜스미션도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 프라이머리 아이온 모두 세팅을 한 것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저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분석을 했더라 그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한 자료 처리할 파일이 많은 경우 또 여러 개 그러니까 많이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 관측은 아무래도 파일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서 되는 그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들을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다음 그 다음날 그 플라이트 한 사항, 뭐 그 다음날 플라이트 한 사항 그래서 계속 불러와서 이것들을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미묘하게 컨트롤만 해주시면은 빠르게 자료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브레이션 피크 데이터를 눌러주시면은 칼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PTR을 이용을 해서 항공 관측을 하고 이제 자료를 다 처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교정한 물질, 내가 교정을 했던 그 물질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 이온의 그 분석할 이온의 테이블을 먼저 작성을 그러니까 소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그 자료들을 프로세싱 안 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그 필요로 하는 정밀한 어떤 분석이 필요로 하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러한 그 피크 테이블을 다시 작성을 하고 로우 스펙트럼에서 그 피크 형태를 살펴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요것들을 우선 임의적으로 한번 그 시계열 타임라인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이 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오른쪽에서 셀렉트 오를 하시면은 이 밑에 이와 같이 데이터 프로세싱이 된 것들이 나오고요. 이 밑에 보면 현재 로우 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로우 CPS 값, 그리고 코렉티드, 자, 보정이 된 것, 그리고 콘센트레이션, 자,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자 H3O 그 아이온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렉트 값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H3O 21번에 이제 코렉티드 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4 곱하기 2의 6승 자 CPS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TL 토프 8000 지금 최근에 나오는 PTL 토프 1000하고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토프 8000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손실률이 커요. 챔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PTL 토프 1000 같은 경우에는 2에 뭐 77, 뭐 2에 8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PTL 토프 8000 같은 경우에는 6승에서 진짜 처음에 이제 튜닝을 잘 했었을 때 그 각 파트들이 잘 가동이 되고 했었을 때가 뭐 한 7승 정도 나오고요. 지금 대부분 6승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3O 플러스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지우겠습니다. 자, 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우고요. 그리고 퓨란, 그리고 MVK, non.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서 Y축에서 요 Y축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코렉티드 된 이제 CPS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파이크 된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세톤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코렉트 된 값 말고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돼서 이제 농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그 데이터 아웃풋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익스포트 트레이스를 이제 누르시고요. 그래서 익스포트 트레이스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물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미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킹이 된 것을 가지고 바로 자 그냥 엑셀로 가겠습니다. 엑셀에서 자 컨센트레이션 값 그리고 타임 코렉션 자 플러스 9시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익스포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H 수료를 익스포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물질들에 대해서만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 익스포트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 빠르게 저 이고루 소프트웨어까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된 그 폴더를 네, 2021년 서울이고요. 지금 요 값입니다. 요거죠. 요게 지금 익스포트가 된 값이고요. 이 친구를 살짝 해서 우선 먼저 엑셀에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그 테이블이고요. 사전에.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그냥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지금 앱솔루트 타임이고요. 그래서 이 타임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의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초단위까지 해가지고 우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상대적인 시간 사이클이고요. 두 가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들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이제 파일이 다 들어온 거고요. 간단하게 이것을 이고루로 가져가 보면은 자 이고루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2021 02 21 서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값을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은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포르말데이드 업무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시결 타임라인을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대략 어떤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빠르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물질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어떤 프로세싱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농도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교정한 파일을 가지고 교정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일괄적으로 좀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